취준생 브리핑 경력별로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좀 고민하는 시기에 어떤 거를 내가 좀 시작을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할 때 보통은 어학 성적이라던가 내가 대학 전공이라던가 학점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어떤 직무를 좀 보고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직무 선택 어떤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좀 내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보통은 취업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3년, 4년을 어떠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커리어 패스, 패스웨이, 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는 직무를 반드시 선택을 하고 그 직무에 맞춰서 내가 취업 스펙을 어느 정도 조금씩 마련해 놔야 4학년 때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직무를 고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게 있죠. 그리고 얘기 듣는 것도 있고요. 비교과 활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관심 있는 것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채용 공고라던가 어떤 쪽에서 사람을 뽑지 이러고 놓고 보면 직무가 뭐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직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직무 선택을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직무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하는데 일단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가려고 하는데 직무가 굳이 중요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직무에 몇 명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관리, 운영 체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선발하는 인원을, 적정 인원수를 정해놓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 위주로 가겠다? 일단 자격증 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는 잘 모르겠고 적성 공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저는 제가 아직 좋아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취업 준비하는데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 목표는 달라도 사실 채용의 과정은 얼추 비슷해요. 자, 보통 앞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직무 탐색이라고 해놨죠. 저게 선행되지 않으면요, 뒤에 자격 확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정 부분 기업에서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서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대학 생활 동안 저기 자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턴 같은 경우일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해외와 관련된 직무라던가 해외 영어, 물류 이런 쪽에 뭔가 외국하고 일하는 경험이면 당연히 글로벌 경험이나 이문화 경험이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자격 확인 때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탐색을 해둬야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걸 대학 시절에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 회사에 이 직무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라고 써서 내는 게 서류예요. 그 다음에 서류를 내면은요, 면접을 가기 전에 중간에 기량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량평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펙 순으로, 학교 순으로 이렇게 줄 세워서 뽑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닮은 꼴 찾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닮은 꼴 찾기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지피초나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최근에는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인성 검사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퇴사 안 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요. 또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인성 검사가 없이 바로 면접으로 직행을 하면은요, 이 회사 들어오기 좀 쉬운데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직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허들 같은 경우로 그냥 인성검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성검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면접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에서 면접을 가기 전에 적성검사까지는요, 철저하게 기량평가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량평가 뭐죠?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내가 잘할 수 있다,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먼저 고르고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역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남은 시간이 2년 있어요, 3년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선발하는 직무의 거의 한 90% 가까이는요,
매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뽑아요. 당연하죠. 돈을 벌어야 월급을 주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뽑는 건 당연히 영업직이고요. 매출을 관리하거나 뭐 생산을 하거나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제품이나 돈이나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고 가는 쪽에 사람을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서 어떤 부분에 사람을 많이 뽑고 어떤 직무가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뭐 데스크잡, 그냥 사무직이요. 이렇게 정말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르면 안 뽑아요. 모르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어요. 자, 그럼 직무를 접근하는 방법은요. 과업지향적인 게 있고 작업자 지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업지향적이면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정도의 역량과 경험이나 또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거고요. 작업자 지향적인 거는 이거를 하려면 뭐 대졸 이상이어야 돼. 대학원을 나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사람을 선발할 때 이 직무에는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있어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이러한 환경에서 성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정의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내가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 이전까지는요, 직무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맞춰가지고 내가 준비해왔던 과정들을 서류나 면접에서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과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도 물어보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검증을 받아서 취업을 완료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사람이 선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사실 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뭐 제가 꿈이 있는데 꿈 찾아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뭐 학교 공부하느라 꿈을 못 찾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못 찾,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뭐죠?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이러는 거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툭하면 월천 이러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폄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단순하게 급여뿐만 아니라 내가 입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만 버는 거죠. 그리고 뭐 무엇을 제가 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은 대학을 지금 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뭘 하든 전 밀어주겠다고 하시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학원 다니라고 해서 학원 다녀서 대학 왔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공이 취업과 맞지 않아서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빨리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이나 부전공 찾아갖고 들어왔어야죠. 뭐 재수를 했던 간에. 아니면 뭐 편입을 해서 과를 바꿨어야죠. 그리고 취업을 제가 아직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이유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가 취업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대학을 왔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을 온 이유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자, 보통은 대학을 들어올 때 전공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물론 내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요, 아직은 대학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아니면 비교과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가지고요, 전공과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험을 증빙할 수 있다면은요, 전공이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입학 전공을 따지는 거는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대학을 4년 다닌다고 봤을 때 학업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외와 관련된 경험 같은 경우는 한 2학년 끝나기 전에는 다 맞춰라. 어학 같은 경우는 3학년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 산학협력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해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면 지금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직업 소명, 직업 윤리, 직업관, 이거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인턴을 실제로 한 2주 정도만 해보면은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몰랐어요부터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내가 직업소명, 직업윤리, 직업관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현실적인 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직장 다니는 분들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주변 친구들 어떤 거 하는지 보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사회 진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꿈을 찾아서 이제 회사를 좀 다녀보니까 이거 내가 3년, 5년 뒤에도 그냥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봐 겁나서 퇴사한다. 자, 이거 정말 하나만 보고 넓게 못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경력상에서 수평 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사실 대학 시절에 다 해야 되는 고민인 거예요. 취업을 해놓고 나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기에는 정말 늦은 거죠. 그때 되면 나이도 많잖아요. 보통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워라벨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대한민국의 직업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워라벨이 가능한 건 직장인밖에 없어요.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워라벨이 뭐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아침에도 열려있고 점심에도 열려있고 저녁에도 열려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다 누군가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이 되는 게 내가 생각해왔던 꿈이 아니니까 좀 다시 봐야겠다. 자, 이런 고민은요, 사실 대학교 때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 주기가 상당히 길어진 세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잘 계획한 만큼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직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검증받아서 취업을 완수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취업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